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강의남 김민지 컨설턴트입니다. 내신 1.0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단순히 교과서 지문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올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최상위권 내신 1.0 학생들은 출제자의 뇌구조를 완벽하게 카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당초 시선이 내용이 아닌 출제자를 향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연간 30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공부법, 그리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일단 공부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출판사 제공 문제집이랑 기출문제만 죽어라 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과서와 교사용 문제집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둘 다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1.0을 받는 학생들은 출제자의 뇌구조를 카피하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출제자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선생님의 농담까지 자세하게 적힌 자신만의 수업 필기 노트입니다. 우리 시험을 내는 내신 출제자가 누구죠? 결국은 눈앞에 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원칙이고 출제자의 뇌구조를 완벽하게 카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와 내 수업 필기가 다르다면 고민할 것 없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통일해 둬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고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술형과 기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언제나 출제자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설을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 서술형 채점 기준까지 통째로 외우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기출을 그저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회독하며 출제자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채화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뇌를 카피한다. 그리고 시선은 출제자한테 있어야 한다. 이 대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과목별 공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은 이 문제들에서 정답이 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지문의 해설지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해설지를 볼 때는 출제 의도나 작품 설명,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만 우리가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작은 따옴표에 집중해야 한다 입니다. 해설지를 보면 작은 따옴표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변형 출제하는 1순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해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어에서 해설지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학은 정반대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해설지부터 덮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수학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한 시간 투자가 정답입니다. 스스로 문제와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다중풀이를 체화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해설지 안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비슷한 실력의 친구를 꼭 섭외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나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들을 친구와 함께 서로 다른 문제 풀이법들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면 막막한 사고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꾸준한 투자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를 멀리하고 친구와 함께 토론하면서 다양한 풀이법을 시도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그냥 지문 읽어보니까 이런 흐름이네 하고 문제를 딱 풀고 끝내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영어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영 쌍방향 스위칭과 두 번째는 빈칸 추론 확장입니다.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주제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선지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충분히 해석이 되네, 공부를 잘했구나,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가 한국어로 전환되는 건 사실 당연하고요. 한국어가 영어로도 완벽히 영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단순한 해석 능력이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표현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된 문장을 영어로도 써보면서 선지에서 표현이 바뀌거나 문장이 변형되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이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이 빈칸입니다. 저는 일단 빈칸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선지가 0단어라면 해당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무한 확장해서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함정 선지를 만드는데요. 이때 내가 단어 하나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 나왔을 때 헷갈리고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의어나 반의어까지 함께 익혀두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선지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한영 쌍방향 스위칭 그리고 빈칸 암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사회와 한국사는 사실 세부 디테일에서 등급이 갈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 방법은 일단 단권화를 하는 것, 그리고 백지 복습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권화인데요. 선생님의 농담까지 적혀있는 필기, 학교에서 나눠준 유인물까지 전부 합쳐서 자신만의 한 권으로 된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한 다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내가 아는 내용을 모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권화 노트에 적혀있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빠져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시험날에는 긴장해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회나 한국사처럼 내가 완벽히 외웠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에서 시간 압박을 느끼면 알고 있는 내용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 시간을 5분에서 10분까지 단축하는 이 타임 어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회와 한국사도 당당하게 1.0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과학입니다. 과학은 선택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등급 싸움이 정말 치열한 과목인데요. 우리가 교과서나 수업 설명을 암기하는 것과 같은 내신 대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나오는 문항까지도 여유 있게 푸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이 치열한 경쟁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나만의 스킬을 수집하라 입니다. 우리가 시대인재와 같은 고난도 외부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3점 문항 풀이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친구들에게 문제풀이 스킬들을 한번 물어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나만의 방법을 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한계를 나만의 스킬로 돌파한다면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과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그 어떤 과목보다 빠르게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문제집은 뭐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과목별 문제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막막하다면 유튜브와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수학은 어피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어피셜이라는 채널을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킬러 문항들을 푸는 다양한 해설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과학은 과탐 100%라는 채널이 유명한데요. 채널을 보면 킬러 문제 위주로 풀이법이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지 꿀팁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플을 활용해서 퀴즈를 만들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점검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퀴즐렛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